지금 수라의 도시 그럼 진척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원래 처음 기획 자체가 60에서 70화 정도였으니까 최근에 50화를 탈고했으니 이제 적으면 10화, 많으면 20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었던 이제 투믹스랑의 문제도 있었고 좀 되게 진척이 됐다가 멈췄다가 진척이 됐다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잘 풀리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저의 그 담당 PD님이 진짜 개고생을 하시면서 저를 서포트해주고 계셔갖고 사실 목표가 그것도 있었어요. 아, 이 만화 잘 되면 차를 사드려야 되나? 너무 죄송한 게 많아갖고 기본적으로 서울미디어 코믹스라는 곳이 이제 중간에 껴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와 뭐 다른 플랫폼들의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해줘야 여기서도 더 민망한데 거의 막 30분 전에 마감을 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 담당자님은 이제 그쪽에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해서 약간 PD한테 공감이 가네요. 그래서 꼭 잘 돼서 차라도 바꿔드리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언젠간 잘 되면 뭔가 해드려야지 뭐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참 연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기작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후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스트레인지 타이거 운영에 좀 더 힘을 쓸 것인지 아니면 수라의 도시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실 것인지. 수라의 도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를 거의 다 보여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완결로 이렇게 잘 끝이 나는 만화일 것 같고 뭐 마블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스피노프 같이 식으로 생성해내는 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차기작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 담당 PD님과도 최근에 만나서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수라의 도시가 더 다크하게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던 만화라서 아예 19세 컨텐츠를 달고 그냥 완전 다크하게 가서 하는 작품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네이버 그 리디북스를 가지 않으면은 요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9세 컨텐츠가 이제 그 에로잖아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서 그 세 군데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모험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의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됐으면은 제가 제 욕심을 채우는 걸 했을 텐데 안 돼 버리니까 또 제 욕심을 채워서 하기에는 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좀 더 대중적인 거,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좋아하는 걸로 선택해서 다크하게 모험을 걸지도 좀 고민 중인데 현재는 지금 둘 다 병행해 볼까가 계획이긴 해요. 다크한 거는 그냥 천천히 그려서 아무도 안 해주면은 스트레인지 타이거라는 회사를 차렸으니까 그걸로 그냥 비독점으로 돌릴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대중적인 거는 좋은 회사에서 저를 프로모션 해주면 더 많은 분들 쉽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지금 약간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8년도 말 창설을 한 그룹 스트레인지 타이거 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작가들로부터 전부 두령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리시는 것 같던데 스트레인지 타이거의 수장으로서 자랑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수 그리고 제 와이프는 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동 대표예요. 제이는 기획이랑 이제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제가 이제 만화를 제일 잘 아니까 만화 담당으로 이제 작가도 섭외하고 좋은 작품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이트에 런칭하는 거 PD의 역할에 저는 좀 더 가까운 걸 하고 있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크루 겸 레이블인 회사입니다. 네. 파워레인저도 레드, 옐로우, 블루 다 있듯이 한 명 한 명 속에 스트레인지 레드 먼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작가를 섭외하고 있는 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파워레인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다 다르고 캐릭터의 성격도 다 다르고 저도 그림체도 다르고 선호하는 장르도 다르고 그런 작가들을 계속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그림체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가 확실한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자랑일까요, 근데? 다양성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건 예술가 크루한테 장점이죠. 각각 작가를 자랑하기에는 조금 창피하고 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있지만 저희 팀, 저희 레이블은 최소한 이제 이거면 돈 되겠다라는 걸 지향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작가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제가 그냥 돈을 버는 게 목적인
뭔가 사장이 돼버리면은 그들의 작가가 아니라 그냥 직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만화를 연재를 하게 하는 거. 일러스트 작가분도 한 분 계신데 일러스트 분도 역시 이거 팔릴 것 같으니까 이 상품을 만들어봐요가 아니라 이 그림으로 이런 상품을 하고 싶어요로 하셨을 때 그 상품을 이제 대중들한테 팔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그냥 저희의 목표라서 그게 회사의 자랑이라면 자랑이겠죠. 뭔가 현찰의 노예로서 조금 창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크루 운영에 안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불안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되게 돈이 많아서 이 회사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작지만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회사를 하자라고 해서 단순하게 시작한 거라서 자금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사실 뭐 자금 되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도 진짜 솔직히 되게 불안했어요. 멤버가 그러니까 더 좋은 회사에서 컨택이 와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굴은 못 보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약간 별거 아닌 신년 그럼 뭐라죠? 미팅은 아닌데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같이. 그거를 하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하자고 했을 때 했는지.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데 좀 고맙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내가 도라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나와 함께 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착한 것 같아요. 크루로서는. 근데 이제 레이블로서는 회사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3월 8일에 처음으로 저희가 레이블로서 계약을 해서 이제 저희 멤버 한 명을 데뷔를 시키는 친구가 있어서 레이블로서는 좀 지켜봐야겠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상이. 사실 창작자라는 포지션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되게 힘든 아주 고된 직이기도 한데 거의 누구는 노가다에 비교를 할 정도로 작품 연재와 외주, 강연은 작년에 끝나셨죠? 네,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호 육아까지 해서 크루 운영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한계가 와서 사실은 강의를 네. 이제 그만둔 거긴 했거든요. 두 가지 마음에서 이제 사실 너무 힘든 거 하나랑 그러니까 강의가 힘들다기보다는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잠을 너무 못 자서 이제 그거랑 프로로서 너무 부끄럽지만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밖에서 프로로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도 잘 수 있어져서 저도 지금 주당 한 12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러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갑자기 이제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까 지게를 타기 전에 먼저 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공포 등간에 부부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작업은 자취하고서 또 태호 육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바깥으로 도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네네. 다만 크루의 두령이라는 포지션이 필연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영업도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기획했던 것들이 많이 망가졌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하신가요? 맨 처음에 스트레인지 타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욕심이 좀 있었으니까 스트레인지 타이거 전에 제가 다른 작가분들이랑 해서 회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완전 웹툰 만화 관련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저한테 뽐뿌를 너무 많이 줘서 내가 스트레인지 타이거로 돈을 떼돈 벌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에 엄청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만들고 좀 천천히 이제 와이프랑 다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오빠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가 이런 느낌이 아니지 않아? 라고 말을 해주면서 아 맞다 나 그게 아니었지? 오래 일할 사람 나랑 우리랑 잘 맞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서로를 헐뜯는 사이가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천천히 영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나니까 사실은 코로나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인지 타이거의 앞으로의 지향이 있을 겁니다. 올해의 지향일 수도 있고 뭐 내후년까지의 지향일 수도 있고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작가의 추가적인 영입이라든지 미래의 크루원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 스틸 이거 되게 창피하네요. 홍보를 이거 갑자기 해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공채 뽑는 기분인데? 저는 여기로 도망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아까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것처럼 작가가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대중적인 안 대중적이든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만화를 좀 세상에 잘 보여드리고 그리고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본인이 원하시는 그림을 상품화해서 그거를 대중들한테 보여드리고 그거를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목표라서 이런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희는 열려있고 만나볼 의향이 항상 있습니다. 네. 손을 너무 꽉 쥐고 계시는데. 스트레인지 타이거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질문 3셋입니다. 네. 영감을 얻는 장소나 매체. 장소는 뭐 꽤 많은 만화가분들이 그러실 거 생각하는데 특히 빡시게 그리시는 분들은 거의 그러실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시간이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장소는 영감을 받는 장소는 없는 것 같고 뻔하지만 저는 거의 컨텐츠를 진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소설이든 만화책이든 애니메이션 영화든 요즘에 소설이나 글로 된 거는 아무래도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약간 한 달에 하나 보면 성공했다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영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더라도 작업하고 있어도 무조건 켜놔요. 어쨌든 사람 눈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중간중간 캐치해서 그래도 하루에 컨텐츠를 어쨌든 10개, 20개씩은 꼬박꼬박 보게끔 하고 있어서 저는 거의 그쪽에서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가장 재밌게 본 작품은 있다면? 옛날 영화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는데 SF인데 군인이 죽은 다음에 네.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고 어떤 통 안에서 이렇게 과거로 계속 퀀텀 점프하는. 네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지하철이래. 네,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하려고 네. 계속 폭탄 그거를 나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다들 봤더라고요. 이거 명작이지 이러면서. 자, 그러면 사용하시는 툴. 저는 제가 바뀌는 거 되게 잘 못하는 타입이어서 2년 전만 해도 저는 포토샵만 썼어요. 그림 그릴 때. 근데 남들이 약간 저를 너무 미련하게 보면서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클립 스튜디오와 포토샵 병행해서 쓰고 있고 이제 편집 대사 작업은 포토샵, 그림은 이제 클립 스튜디오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건 그림 관련이고 만약 글 같은 경우는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메모장에 그때그때 불러서 쓰고 완전히 뭔가 기획서라든가 좀 제대로 내용이 완성되게 풀어서 완성하는 거는 이제 워드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블렛은 어떤 거 쓰십니까? 타블렛은 신티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로서의 마음가짐. 이거는 제가 아는 동생한테 듣던 건데 형 만화하면서 너무 예술가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프랑스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 느꼈었던 프랑스 만화는 대부분 다 예술 만화잖아요. 어디 그렇죠. 상 받았고 뭐고 막 어떤 사회를 비판한다거나 환경 보호를 외친다던가. 근데 실질적으로 프랑스 갔을 때 진짜 대중만화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거기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중만화 작가와 소위 말하는 예술만화 작가는 그 똑같은 작가.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제 입으로 말하는 건 너무 부끄럽지만 여기서는 이제 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입으로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거를 좀 잘 지키면서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하는 작가이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수라의 도시 연재 중이시며 스트레인지 타이거의 두령, 보스, 황제, 킹 그리고 총통이신 완전 독재자인데? 약수 작가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